여러분은 혹시 102세의 삶이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한 할머니는 여러분이 가진 노년에 대한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도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 아침 정정한 모습으로 괭이를 메고 밭으로 향하는 102세의 주인공.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결코 녹슬지 않는 괭이가 되고 싶다오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잔잔하면서도 강렬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17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행복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죠. 자식도 없고 남편마저 일찍 떠나보낸 외로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토록 젊은이들보다 더 생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운명이 내준 서글픈 패를 쥐고도 그녀는 어떻게 그것을 인생의 황금기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현대 의학자와 심리학자들조차 감탄하는 그녀의 일상 속에 숨겨진 최상위 항노화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네모네이 하우 없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102세 김영자 할머니의 종극의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로 102살이 되었지요. 제 나이를 들으면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속으로는 100살 넘은 노인네라면 분명 침대에 누워 수발을 받거나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보시다시피 여전히 기운이 넘친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강원도 평창의 어느 산골 마을이에요. 산 좋고 물 맑아 공기 하나는 끝내주는 곳이죠. 저는 이곳의 오래된 기와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자식은 없지만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산 너머로 태양이 고개를 내밀 때쯤이죠. 일어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부자리를 정성스럽게 개는 것입니다. 스스로 몸을 일으켜 이불을 갤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곧 내가 활기찬 또 하루를 맞이했다는 증거니까요. 그러고 나서 부엌으로 가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토스트 한 장을 구워 우유 한 잔과 곁들입니다. 이것이 수십 년째 변함없는 저의 아침 식사예요.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깨끗이 씻어 갈무리하면 이제 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전 10시 정각. 저는 밀짚 모자를 쓰고 긴 장화를 신은 뒤 수십 년 손때가 묻은 낡은 괭이를 들고 밭으로 나갑니다. 집 뒤편에 제가 직접 일군 작은 텃밭이 있거든요. 거기엔 무, 배추, 단호박 같은 것들을 심어두었는데 혼자 먹기엔 충분하고 남은 건 이웃들과 나누기에 딱 좋지요. 등에 닿는 햇살은 따스하고 흙내음은 얼마나 향긋한지 모릅니다. 괭이질을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갓 돋아난 잡초들이 사라집니다. 이마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흙 속으로 톡톡 떨어지지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저는 웃으며 말하곤 합니다. 나는 녹슬지 않는 괭이가 되고 싶어. 괭이라는 물건은 창고 구석에 처박아두면 금세 녹이 슬고 무뎌져서 못 쓰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들고 나가 흙에 문지르고 닦아내면 오히려 점점 더 반짝이고 날카로워지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영자 할머니, 어떻게 102살에도 그렇게 밝고 활기차실 수 있나요? 혼자 사는데 외롭지는 않으신가요? 장수와 행복의 진짜 비결이 뭔가요?
사실 대단한 비결 같은 건 없어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억지 부리는 법을 알고 인생과 협상하는 법을 터득했을 뿐이죠. 저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든 좋은 면을 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한번 보세요. 제가 청년 기자들에게 제 손을 내밀어 보여줍니다. 손등은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검버섯이 가득하죠. 평생 노동하며 거칠어진 증거이자 세월의 무정한 흔적입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뒤집어 보세요. 손바닥의 피부는 얼마나 부드럽고 매끄러운가요? 만약 손등만 바라본다면 제 손이 끔찍하게 늙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손바닥을 함께 본다면 이 손이 여전히 온기와 힘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이 이와 같습니다. 나쁜 면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면도 있기 마련이죠. 나쁜 면만 뚫어지게 쳐다보면 인생은 한숨과 원망뿐일 겁니다. 나중에 공부 많이 한 젊은이들에게 들으니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재평가라고 부른다더군요.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 우리네 노인들이 늘 말하던 마음 고쳐먹기 아니겠어요.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속으로 파고들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세요. 먹구름 뒤에 숨겨진 금빛 테두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제 젊은 시절 가슴에 사무쳤던 일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당시 제 큰 꿈은 당시 아주 들어가기 힘들었던 경성여자사범대학, 지금의 명문 교육대학교에 합격하는 것이었죠. 밤낮 없이 책을 파고들며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합격자 발표 날 제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사흘 밤낮을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인생이 잿빛으로 변한 것 같았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낙오자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뒤 되돌아보니 그 낙방은 인생이 제게 준 가장 멋진 선물이었습니다. 명문대에 가지 못했기에 차선책으로 일반 사범학교에 들어갔고 거기서 지금까지 80년 넘게 이어져 온 제 생애 최고의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며 인생의 비바람을 견뎌낸 그 우정은 그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게다가 그 학교에서 제 남편도 만났으니 말입니다. 신께서는 제 앞길을 막는 듯한 문 하나를 닫으셨지만 대신 따스한 행복으로 통하는 창문을 열어주신 셈이죠. 이것이야말로 최선의 이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달관했던 건 아닙니다. 저 역시 고집을 피우며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던 시절이 있었지요. 20살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26살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당시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자유연애였죠. 남편도 교사였는데 아주 온화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부 금슬이 참 좋았어요. 결혼 후 저희는 간절히 아이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제 배는 소식이 없더군요. 가부장적이었던 그 시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 감내해야 했던 시선과 압박은 엄청났습니다. 제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동정 어린 수군거림, 친척 모임 때마다 가슴을 찌르던 그 예리한 눈빛들, 그 시기에 저는 온몸에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처럼 예민했습니다. 이웃이 던진 영자씨, 몸보신 좀 해야겠어? 라는 평범한 말 한마디에도 나를 세우며 싸웠죠.
스스로를 무적의 여전사처럼 무장했지만 정작 깊은 밤이면 차가운 이불 속에서 혼자 숨죽여 울었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라며 어둠 속에서 수없이 되물었지요. 그 응어리는 중년 이후의 삶까지 먹구름처럼 따라다니며 제 인생의 햇살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83세 되던 해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어요. 병상에 누워 몰라보게 수척해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 힘을 다해 말하더군요. 영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아이 문제로 더는 괴로워하지 말자. 아이가 없어도 우리 둘이 충분히 행복했잖아. 안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왔던 억울함과 불만이 그 한마디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내가 평생을 괴로워하며 인생의 가장 큰 결점이라고 여겼던 일이 남편의 눈에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불완전한 제 자신과 완전히 화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 겪어온 기쁨과 고통까지 모두 사랑하기로 했지요.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독보적이고 진실한 김영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요. 노인의학 전문가들이 저를 찾아와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장수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원망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오래 머물면 우리 몸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면역 체계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한대요. 반면 수용하고 용서할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와 심신에 기적 같은 치유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저의 두 번째 비결은 몸을 끊임없이 움직이되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생활은 아주 규칙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10시가 되면 밭으로 나가죠. 저는 이런 일상의 노동을 힘들고 억지로 해야 하는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몸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쾌한 상호작용이자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의사들은 이런 제 습관이 현대의학이 강조하는 활동적 노화, 액티브 에이징의 전형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다 한번 헬스장에 가서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저처럼 매일 저강도로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심폐기능과 근지력 유지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괭이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은 팔과 어깨의 근육을 단련해주고 허리를 숙여 풀을 뽑는 일은 허리와 고관절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밭고랑 사이를 오가는 것은 가장 부드러운 유산소 운동이죠. 밭에서 한두 시간 땀을 흘리고 나면 온몸의 마디마디가 시원하게 풀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무리하지 않습니다. 제 몸이 100년 넘게 가동된 낡은 기계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부품은 다를 대로 달았으니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다뤄야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허리가 뻐근하거나 무릎에서 오늘 날씨가 안 좋겠구나 하는 신호가 오면 저는 즉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영자야, 오늘은 괭이랑 텃밭에 휴가를 주자꾸나. 그런 날엔 더 가벼운 일을 찾습니다. 오래된 대빗자루를 들고 마당의 낙엽을 천천히 씁니다. 제 동작은 마치 느린 화면처럼 아주 더디지만 빗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바람에 굴러가는 낙엽의 색깔을 관찰합니다. 혹은 된마루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작은 삽으로 화분의 흙을 다독여줍니다. 공기가 뿌리까지 잘 닿도록 살살 흙을 걷어내죠.
몸이 정말 좋지 않은 날엔 거실 방석에 앉아 라디오 음악에 맞춰 발목을 돌리거나 손목을 까딱거립니다. 깊은 호흡을 하며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활동이 됩니다. 저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불안해하거나 자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기보다 오늘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잡초를 딱 몇 뿌리만 뽑았더라도, 마당을 한 구석만 쓸었더라도 일기장에 정성껏 기록하고 스스로 칭찬해 줍니다. 영자야, 참 장하다. 오늘도 몸을 잘 움직였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나의 노쇠한 몸에 다정하게 대할 때 몸도 더 긴 건강으로 보답해 줍니다. 이것이 제가 102년의 세월 속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나이든 친구들은 은퇴 후에 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하다고 불평합니다. 눈 뜨면 천장 감아도 천장이라며 시간이 고인 물처럼 흐르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저는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 아쉬울 정도입니다. 해야 할 일도 느껴야 할 즐거움도 너무 많거든요. 저의 세 번째 비결은 가장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노력입니다. 매일 아침 이불을 개는 평범하고 지루한 일조차 제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의식입니다. 이불을 걷어내며 밤새 제 천이 머물던 온기가 식는 것을 느끼고 구석구석을 팽팽하게 펴서 반듯하게 접습니다. 그때 저는 이불과 제 몸에 속삭입니다. 정말 고맙구나. 덕분에 편안히 잘 잤어. 오늘도 무사히 일어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해. 아침 식사를 할 때도 찌개의 구수한 향을 먼저 음미하고 첫 숟갈을 뜰 때 속으로 감탄합니다. 아, 오늘도 정말 맛있다. 참 행복하다. 멀리 있는 친구에게 답장을 쓸 때도 내가 여전히 또렷하게 생각하고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에 환희를 느낍니다. 모든 일상을 마치 처음 해보는 일처럼 호기심과 감사함으로 대하면 마음속에 지루함이 들어설 자리는 한 뼘도 남지 않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제 이런 상태를 두고 몰입, 플로우이요 이라고 부르더군요.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의 흐름을 잊고 큰 만족감을 얻는 것 말이죠. 이것이 노년의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가장 강력한 명약이랍니다. 또한 매사에 감사하는 습관은 뇌에 아주 유익한 운동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 즐거움은 은행 예금처럼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이불을 개는 작은 일에서 얻은 행복은 찌개를 끓일 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그 기분은 바티를 할 때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쌓인 행복은 눈덩이처럼 커져 하루의 끝을 따스하게 채워줍니다. 덕분에 저는 수십 년간 불면증 한 번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삶이 지루하다면 내일 아침 이불을 개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면직물의 촉감을 느끼고 온기를 준 것에 감사해보세요.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일 겁니다. 다시 녹슬지 않는 괭이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저의 네 번째 비결은 무슨 일이든 할 일을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머리는 괭이와 같아서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도 멈춰버리면 창고 속 괭이처럼 서서히 녹이 슬고 무뎌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빽빽하게 채워 넣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녹슬고 싶지 않아서요.
오전 바틸 외에도 저는 여러 부품을 단련하기 위한 숙제를 스스로에게 냅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잠깐 잔 뒤 저는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전자 키보드를 칩니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중고 가게에서 사온 낡은 악기죠. 실력은 형편없습니다. 손가락은 굳어 자꾸 틀리고 곡조도 엉망이지만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건반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일 때 저는 손의 유연함뿐만 아니라 뇌의 협응 능력을 훈련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악보를 보고 음표를 손가락의 동작으로 변환하는 일은 100살 노인에게 아주 근사한 도전입니다. 오후에는 일기 쓰는 시간입니다. 저는 회인 3년 일기 마링라는 특별한 공책을 씁니다. 한 페이지가 상중하 3칸으로 나뉘어 있어 3년 동안의 같은 날, 기록을 동시에 볼 수 있죠. 오늘 칸의 날씨 맑음, 무가 잘 자람이라고 적으면서 작년 오늘 친구 정희가 놀러 재작년 오늘 무릎이 좀 아팠음이라는 글을 읽는 건 정말 흥미롭습니다. 과거의 나 자신과 시공간을 초월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거든요. 마음속 고민을 종이 위에 한자 한자 적다 보면 맺혔던 응거리가 글자를 타고 종이로 옮겨가는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일기를 쓴 후에는 스토쿠나 가로세로 낱말 퀴즈를 풀며 두뇌 회전을 시킵니다. 신문을 읽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벽돌처럼 두꺼운 국어사전을 꺼내 돋보기를 쓰고 정확한 뜻과 읽는 법을 찾아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하나 배울 때마다 제 뇌가 다시 한번 반짝반짝 닦이는 기분이 듭니다. 치매 전문의가 말하기를 이런 습관을 다스인 지 예비능 Cognitive Reserve를 쌓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뇌라는 창고에 지식과 기술을 풍부하게 쌓아두면 나이가 들어 뇌의 일부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자원을 끌어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몸을 움직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TV 광고 시간이나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틈틈이 제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합니다. 굳은 근육을 늘리며 제 팔다리에 말하죠.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나랑 같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해줘서 고마워.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잃고 우울증에 빠지는 노인들을 많이 봅니다. 삶의 중심이 갑자기 사라진 공허함 때문이겠죠. 저 역시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게을러지려는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영자야 일어나서 움직여 밭에 가서 풀 한 폭이라도 뽑거나 거실 바닥을 한 번이라도 더 닦으려 강제로 몸을 움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하행동,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우울해서 움직이기 싫을 때 반대로 몸을 먼저 움직이면 행동이 감정에 영향을 주어 뇌에서 행복 물질이 나온다는 원리죠. 신기하게도 땀을 한 바탕 흘리고 나면 마음의 먹구름이 거칩니다. 제게 인생이 지루할 틈이 있겠습니까? 괭이와 머리에 녹이 슬지 않게 닦아내느라 하루가 모자랄 지경인걸요. 이런 사서 고생하는 듯한 제 습관들은 사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한 분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저의 5번째 비결은 생애에서 닮고 싶은 인생 선배를 찾는 것입니다. 그분은 역사 속 위인일 수도, 책 속의 현자일 수도, 혹은 곁에 있는 평범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경외심과 품성을 닮고 싶다면 그분은 당신 인생의 등대가 되어줄 겁니다. 제게 그 등대는 바로 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대개 고부 관계는 어렵고 서글픈 관계로 여겨지지만
저는 친정엄마보다 저를 더 아껴주신 시어머니를 만난 행운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를 모르셨지만 부지런하고 선하며 삶의 지혜가 가득한 시골 여성이셨죠. 26살에 시집와서 잔뜩 겁먹은 제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모진 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여기며 장아찌 담그는 법부터 닭 울음소리로 달걀 상태를 아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죠. 무엇보다 몸소 실천하며 내면이 강하고 부드러운 여성이 되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즐겨 하신 일은 잡초 뽑기였습니다. 밭고랑에 앉아 끈질긴 잡초들을 뿌리째 뽑아내셨죠. 젊은 저는 그 일이 왜 그리 즐거우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지혜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자야, 양분을 빼앗는 잡초를 깨끗이 뽑아주어야 우리가 심은 무와 배추가 달고 크게 자란단다. 우리 마음도 이 땅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원망시기 번뇌 같은 잡초가 자라기 마련이야. 그때그때 뽑아주지 않으면 마음속에 예쁜 생각들을 다 갉아먹어 버린단다. 마음에 풀이 무성한데 어떻게 행복하겠니? 그날 이후 저도 이 습관을 이어받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엉킬 때면 밭으로 나가 잡초를 뽑습니다. 억척스러운 잡초를 뽑아내며 제 안의 번뇌도 함께 뿌리 뽑히는 기분을 느낍니다. 깨끗해진 땅을 바라보면 제 마음도 말갛게 씻겨 내려갑니다. 시어머니는 또 매일 밤 주무시기 전 작은 불단 앞에서 향을 피우고 조용히 반야심경을 독송하셨습니다. 그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소리는 적막한 시골밤을 지극히 편곤하게 만들었죠. 왜 매일 하시냐는 물음에 어머니는 답하셨습니다. 낮 동안 가족을 위해 바삐 살았으니 밤에는 나 자신을 위해 내 마음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래야 마음이 고요해진단다. 이제 저도 그 습관을 지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향을 피우고 외워둔 경전을 독송합니다. 이 작은 의식은 낮의 소란함과 피로를 문 밖으로 몰아내는 마음의 스위치가 되어줍니다. 시어머니는 수십 년 전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지혜는 제 마음속에 뿌리내려 비바람을 막아주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든 꼭 추구하고 싶은 인생 선배를 찾아보세요. 102세까지 활기찬 심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마지막,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마음의 위안이 되는 존재들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가로등과 같습니다. 제게는 3가지 위안이 있습니다. 신앙 남편, 그리고 친구들입니다.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독경 습관은 제 신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근처 작은 절까지 천천히 걸어가 스님 신도들과 함께 경을 읽습니다. 독경 소리에 장엄하고 일정한 리듬에 몸을 맡기면 마음의 번뇌가 씻겨 나갑니다. 제게 신앙은 미신이 아니라 거대한 안도감을 주는 정신적 지주입니다. 떠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남편도 늘 제 곁에 있습니다. 머리맡에는 그의 60세 생일 때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어요. 얇은 안경을 쓰고 수줍게 웃는 모습이죠. 매일 밤 사진의 먼지를 닦으며 속삭입니다. 여보 잘 자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아침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힘내자고요. 라고 인사합니다. 남편의 묘는 저희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있습니다. 예전엔 걸어서 지금은 전동 3륜차를 타고 매주 찾아갑니다. 묘 주변의 잡초를 뽑고 비석을 정성껏 닦은 뒤 제가 직접 기른 꽃을 바칩니다.
거기 앉아 올해 농사 이야기, 이웃집 고양이 이야기 새로 배운 키보드 곡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수호가 아니라 다른 세상에 있는 남편과 제가 서로를 보살피는 영원한 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인 친구들입니다. 1973년 사범학교 동창들과 함께 좋은 친구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바빠지더라도 매주 한 번은 꼭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했지요. 50년이 흐르는 동안 누군가는 이사를 가고 누군가는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남은 이들은 여전히 이 약속을 보물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먼저 간 친구들을 추억하며 떠들썩하게 웃다 보면 그들이 마치 우리 곁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 활력의 충전소입니다. 저는 제 마음을 금음달래에 비유하곤 합니다. 제 인생에도 아이가 없다는 크나큰 결핍과 남편을 보낸 상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운이 좋습니다. 친구, 이웃,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수많은 분이 부드러운 달빛이 되어 제 마음의 어두운 구멍을 조금씩 채워주십니다. 저는 제 결핍을 당당히 인정하고 타인의 선의와 도움을 수줍어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빛이 제 삶에 스며들도록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사실 저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몇 가지 소박한 도리를 실천하며 살았을 뿐이죠. 불운을 만났을 때 좋은 면을 보려 애쓰고 몸의 피로를 느낄 땐 딱 알맞은 정도만 노동하며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서 행복을 건져 올렸습니다. 녹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움직였으며 인생 선배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친구들과 마음의 위안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비결은 결국 하나의 핵심으로 통합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 만담이죠. 저 김영자는 제 손에 든 낡은 괭이처럼 세월의 연마 속에서도 결코 녹슬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또한 조금 더 빛나게 만드는 작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2세 김영자 할머니의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할머니의 6가지 비결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을 울렸나요? 좋은 면을 보려는 지혜인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활력인가요? 노년은 외로움과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할머니처럼 풍성하고 강력한 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시간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만의 심신 건강법이 있다면 혹은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얻은 통찰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이런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할머니의 102년 지혜가 더 많은 분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할머니의 텃밭처럼 싱그럽고 반짝이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